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부구역 지정한 계획안을 만든 독립 P&D의 김진기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한 2년여간에 걸쳐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글씨로 저희가 써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방권자의 입장에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안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포구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획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마련한 계획안들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고시가 될 때, 그러니까 조합이 갈 때 봤을 때 토지이용 계획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하고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그리고 정비계획안하고 저희가 마련한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산출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은 감정평가사님께서 4번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대역 앞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저희 대상지 중심으로 해서 약 250m 안에 이대역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즉 이대역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00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사실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년 전이죠. 2003년부터 해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재개발 정비구역도 일부 지정이 됐었다가 해제도 되고 다시 또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를 거쳐서 2020년도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됐던 배경이 되겠고요. 저희가 착수하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리고 시부 합동 보고에 대해 자문도 받고 하면서 의견을 좀 마련을 했었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하고 저희 계획은 일부 다른 부분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위치가 역세권에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주민의 의견들은 남측의 공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좀 내용들이 향후에 결정될 때도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 분담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 별도의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영업보상비, 보유지라든지 적정하게 분양가가 산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받아서 계략적인 사업성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설명의 이후에 1월 13일까지 해서 한 달간 공람해서 의견을 좀 듣는 주민 의견을 듣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의회 의견 정치나 서울시의 결정 근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한 4월달 정도 3, 4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예상하게 되면 전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변 지역으로서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저희 쪽은 이제 공동주택화 아파트화 될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사도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붉은색 진하게 지금 표시 밤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아연이 재건축이라든지 경계부로 해서 가장 높은 해봐야 한 70m 정도의 높이를 보이고 있고 대응로변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지금 보여져 있는 지형에 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에 내에 들어가면 다 보시는 현황들이고요. 좀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대상지 내에는 딱 5번 위치에 해당 연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계획된 수립된 계획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지역생활권 계획에서는 이 대응로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대역서부터 대응역까지 이어지는 어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상에서는 이 가운데에 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으니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보행동선 체계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대응노변을 일부 제외했을 때 염리 4구역 때도 그 내용들이 지금 공공보행 통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안에 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검토해 봤을 때는 우리 생활권에는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 노인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돌려봤더니 구청 내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어른까지 좀 쓸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수영장과 같은 이런 생활체육 관련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거의 계획안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공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파트화 되니까 주차장 크게 필요 없을 거다라고 봐서 관련 부서 의견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없는 미반영한 상태로 지금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을 1000세대 이상 넘기게 되면, 아니면 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공원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원 현황을 살펴보고 지금 공원에 대한 반경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적정한 위치에 저희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한가운데 있는 연천교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 1278제곱미터 정도의 연천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별도의 교회에 대한 이전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존치에 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다가 연천교회 예배당이나 교육관을 좀 최대한 현 위치에서 존치하는 범위 내에서 좀 고민을 해서 지금 계획안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적 요건은 당연히 해당이 돼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상의 계략적인 대상지 현황을 토대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전략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상지 남측의 좀 도로변에 좀 접하해서 공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주변의 주민들까지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시설에 대한 배치를 좀 고려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경사지 지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한 지형설명의 대지 조성이라든지 스카이라인 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지 가운데가 좀 높아지는 형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좀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인접구역과 그리고 도로변의 이 옹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춰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방향으로 설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역 지정을 하는 사업구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흥로, 지금 염리 3 재개발구역과 아현이 재건축구역, 그리고 신천로변의 준주거지역 경계로 해서 대흥로까지 해서 저희 구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희가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을 해서 최대한 3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요. 높이는 최고 35층, 그러니까 해발 165m 정도 규모이니까 이 점에서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가장 높은 규모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좀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계략적인 안을 지금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안에는 도로도 확보하고 공원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일부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부분은 3종 일반적으로 상향을 할 때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적 상향하는 면적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일부 임대주택으로 좀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도로의 확보 부분은 북측에 약 12m 도로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가로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종교시설을 존치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검토한 방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측에 공원이라든지 이 초등학교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동선과 역세권을 좀 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규모, 그리고 도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연도형 상가 배치나 이 공공보행 통로 부분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해서 일부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분으로 좀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들은 이 대지 면적은 최대한 크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좀 사업성이 좋아져야 되니까 획지 면적을 좀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좀 계획을 작성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일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향후 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도 지역은 지금 현재 대흥로변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안에는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의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3종 일반 주거지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도로 확보하고 공원 설치하고요. 약 3,800제곱미터. 그 하부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서 건축물까지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물까지 지금 그 연면적 5,700제곱미터의 건축물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채우는 것으로 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지하에다가 연면적 2,100제곱미터, 사회복지시설도 약 연면적 5,700제곱미터, 임대주택도 3,000제곱미터 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곳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고 체육시설, 공원 하부에 들어가는 형태로 좀 시뮬레이션 한 내용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식에 서에서 마련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 토지원계획 마련했을 때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해당하는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면적 대비 가중평균 하게 되면 기준 용적률이라고 해서 193%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기준 용적률 완화라고 해서 소형평을 확보하게 되는 용적률을 더 주는 부분이 도시 주방정비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가 20%를 더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열린단지를 좀 조성하는, 그러니까 연도형 상가 조성하고 공공보행 통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약 14.5%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허용 용적률을 받고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차량 용적률, 그리고 거기에 추가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300%까지 간다라고 해서 그 안에 증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분양할 수 있는 용적률로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본 건축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체 1158세대 규모로 해서 용적률 300%가 됐을 때 35층의 규모가 가운데 들어가고 주변으로 좀 낮아지는 형태로 좀 건축 계획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보행 통로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그 축으로 봐서 지금 건축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안에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과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부 체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표준 건축비나 아니면 토지는 감정 평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전받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은 지금 현재 기준상에 되어 있는 것보다 서울시 주택조례가 좀 강화가 되어 있어서 1.5배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약 그 서울시 기준 대비 약 132%로 해서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 그 경사지형이니까 지하를 좀 활용을 해서 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략적인 그 세대수 계획은 평형대별 세대수 계획이 되겠고요. 그래서
흔히 35평형, 30평형대가 약 그 400세대, 전체 4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9, 약 26평형대가 460세대, 그리고 그 40평형대가 약 30세대에서 전체가 약 1158세대, 임대가 포함된 숫자고요. 이 부분은 분양 조합에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대략적인 배치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저희가 건축 계획을 마련하긴 했지만 향후에 조합이 되면 저희가 마련한 세대수의 세대수를 30%나 늘린다든지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나중에 조합에서 새롭게 건축 계획을 아마 저희가 한 것보다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의 스카이라인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산 지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접해 있는 구역하고 좀 최대한 단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대지에 대한 형상 계획을 맞추고 도로에 대한 부분이 주변 지역하고 진출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형태로 단이 낮아지는 형태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합에서 건축 설계 업체를 별도로 설정하게 되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계획을 잘 마련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계획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지하 주차장 지르고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게 공공보행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대역부터 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략적인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보다는 12층, 16층 규모보다 해서 좀 저층, 그리고 내부가 좀 높아지는 형태, 그리고 주변을 고려해서 층수를 좀 계획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